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뇌는 이미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지켜본 치매 환자들의 뇌를 분석해서 찾아낸 3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알면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60초 후에 영상을 끄시면 10년 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일부 치매 환자들의 숨겨진 공통점. 40년 동안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소름 끼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케이스 마이너스. 72세 김정기님. 작년 봄 72세 김정기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시고 온 이유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정기님은 평생 모범적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40년간 담배 한 대 안 피우셨고 술도 전혀 안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셨죠?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모범 환자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치매에 걸리셨을까요? 저는 김정기님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김정기님은 65세에 회사에서 퇴직하신 후 7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만 사셨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뉴스 보기, 점심 먹고, 또 TV 드라마 보기, 저녁에는 또 TV 일주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한 달이 이렇게 흘러가고, 7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김정기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편히 쉬다가 죽으면 되지.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김정기님은 7년 동안 뇌 근육을 전혀 쓰지 않으신 거죠. 두 번째 충격적인 케이스 마이너스. 68세 박춘기님. 더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68세 박춘기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춘기님은 평생 남편과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와도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평생 해오던 요리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박춘기님의 일상을 조사해 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만 드리고 박춘기님은 혼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 필요 없죠라고 하시더군요.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뇌의 언어 영역이 퇴화됩니다. 박춘기님은 3년 동안 뇌의 언어 중추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케이스 마이너스. 69세 이남훈님. 가장 억울한 케이스는 69세 이남훈님이었습니다. 이남훈님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헬스장도 다니시고 등산도 즐기시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약 먹기 싫다고 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던 겁니다. 운동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10년 동안 혈당이 높은 상태로 지내시다가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남훈님이 제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진작 혈당약을 먹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진료한 치매 환자 100명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별것 아니야, 나중에 관리하지.
뭐라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뇌를 서서히 망가뜨린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패턴들이 치매 진단을 받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50대부터 이미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김정기님, 박춘기님, 이남훈님,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통점, 뇌 사용을 중단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늘 하던 것만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피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작은 질병 방치.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며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패턴으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2부 비밀 해결책 1- 뇌를 깨우는 마법. 이제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반전. 87세 할머니의 기적 장면에 87세의 정미순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치매인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시고 오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7세 할머니의 뇌 나이가 67세로 나온 거예요. 20살이나 젊은 뇌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정미순 할머니는 75세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집에만 있게 되죠. 하지만 정미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며 76세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77세에는 영어 공부를, 78세에는 우쿨렐레를, 80세에는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87세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니다. 이분에게서 발견한 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3-3-3 법칙입니다. 3분 기억법 뇌의 기억 창고를 여는 열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3분 동안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단순히 오늘 뭐 했지? 가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정말 엉망이었네.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 아침 식사로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어제보다 덜 짰어. 그 이유는 소금을 적게 넣었기 때문이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빨간 가방을 들고 있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하루를 다시 재생해 보는 겁니다. 이때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인데 이걸 자주 사용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78세 김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6개월 하신 후 요즘 깜빡깜빡하던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새로운 것 뇌에 영양분 공급하기.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만 성장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고 똑같은 음식만 먹고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면 뇌가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깨어납니다. 첫 번째 길 바꾸기. 평소 가던 마트 대신 다른 마트 가기. 평소 걷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길을 걸으면 뇌가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깨어납니다. 두 번째 음식 바꾸기. 평소 안 먹던 과일 하나씩 사보기. 새로운 반찬 하나씩 만들어보기. 처음 맛보는 음식은 뇌의 미각 영역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 사람 바꾸기. 버스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안부 인사하기. 마트 계산원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건네기.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74세 박님은 요즘 하루하루가 재미있다.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게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큰 소리로 읽기. 뇌의 여러 영역 동시 자극. 이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놀라운 방법입니다. 신문 기사든 책이든
심지어 휴대폰 메시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큰 소리로 3번 읽어보세요. 왜 3번일까요? 첫 번째는 내용 파악, 두 번째는 정확한 발음, 세 번째는 감정을 담아서 읽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동합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는 시각 영역, 소리를 내는 언어 영역, 내용을 이해하는 인지 영역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거죠. 3-3-3 법칙은 이 신경가소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아직 할 일이 많구나 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어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지속해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분 동안 오늘 하루를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내일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시고 평소 안 먹던 과일 하나 사보세요. 그리고 신문 기사 하나를 큰 소리로 3번 읽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깨울 것입니다. 3부 비밀 해결책 2- 숨겨진 뇌 독소 제거법 두 번째 비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뇌를 망가뜨리는 독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0년 동안 치매 환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 73세 장재원님의 반전 이야기. 작년 여름 73세 장재원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며 걱정스러워했죠. 그런데 장님의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며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님은 당뇨병이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위해 몸에 좋다는 음식들만 골라서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좋다는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꿀물,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드시던 과일 주스, 영양을 위해 드시던 각종 건강 보조제. 이 모든 것들이 뇌에는 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3개월 동안 식단을 바꾸신 후 장재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어제 약속도 다 기억나요. 뇌 독소 1순위 숨어있는 설탕의 정체 설탕이 뇌의 에너지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포도당은 뇌에 필요하지만 과도한 설탕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재원님처럼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하루에 각설탕 30개 이상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설탕이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 1단계 과도한 설탕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2단계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3단계 뇌세포가 영양 부족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4단계 기억력 저하, 치매 시작 설탕 단식의 기적.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설탕 단식입니다. 75세 김할머니가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시하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을 설탕 없는 날로 정하셨어요. 한개월 후 화요일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3개월 후 설탕 없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3일은 설탕을 안 먹어요. 6개월 후 요즘 단 음식이 너무 달게 느껴져요. 예전엔 왜 그렇게 달달한 걸 좋아했을까요? 뇌 검사 결과 6개월 전에 비해 기억력이 30% 향상되셨습니다. 뇌 독소 2순위 가공식품에 숨겨진 진실라면, 햄버거, 과자, 소시지, 햄, 통조림 이런 가공식품들이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67세 박만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만기님은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귀찮다고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3년 후 박만기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공식품이 뇌를 망가뜨리는 과정. 1단계 인공 첨가물이 뇌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2단계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3단계 염증으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4단계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뇌 슈퍼푸드. 이제 뇌를 살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뇌독소를 제거하고 뇌를 보호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마이너스 뇌세포의 방패막. 하루 한 주약 20알의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79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20알을 드셨습니다. 1년 후 뇌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뇌 혈류량이 15%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60점에서 82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후로 깜빡깜빡하던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요. 견과류 마이너스 뇌 영양제 호두 5개, 아몬드 10개면 하루치 뇌 영양분이 충분합니다. 74세 정미순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견과류를 드셨어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는데 요즘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웠는데 등푸른 생선 마이너스 뇌기름 공급원 일주일에 2번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68세 최동주님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생선구이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요즘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잘 되고 TV 프로그램 내용도 잘 기억나요. 뇌 독소 제거 21일 프로그램. 이제 실전입니다. 21일만 따라하시면 뇌가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1주차 설탕 줄이기 1일. 평소 설탕 섭취량의 절반으로 줄이기 2일. 음료수 대신 물 마시기 3일. 과자 대신 견과류 먹기 4일. 꿀, 매실차 끊기 5일.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 먹기 6일. 요구르트 대신 우유 마시기 7일. 완전 설탕 없는 하루 보내기 2주차 가공식품 끊기 8일. 라면 대신 집에서 국수 끓여 먹기 9일. 햄버거 대신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 10일.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 11일. 통조림 대신 생선 직접 구워 먹기 12일.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집밥 13일. 과자 대신 과일 14일. 완전 가공식품 없는 하루 3주차 뇌 슈퍼푸드 추가 15일. 아침에 블루베리 20알 16일.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17일. 저녁에 등푸른 생선 18일. 하루 3끼 모두 슈퍼푸드 포함 19일. 물 하루 8잔 마시기 20일. 모든 규칙 종합 실행 21일. 새로운 습관 확립. 실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 이 프로그램을 완주한 분들의 공통된 변화입니다. 2주차부터 오후에 졸리지 않아요.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3주차부터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집중력이 늘었어요. 21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주변에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음식으로 뇌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 3주, 가능하면 3개월 이상 지속해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80세, 90세에도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부 비밀 해결책. 3치매 방어막 만들기. 마지막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다. 40년간 진료하면서 한 번도 치매에 걸리지 않은 90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5명 이상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5명 대화법. 가족 1명, 이웃 1명, 상점 직원 1명, 전화로 친구 1명, 새로운 사람 1명. 이렇게 하루 5명과 대화하면 뇌의 언어 중추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운동은 뇌의 비타민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하루 10층만 올라가도 뇌혈류가 20% 증가합니다. 손가락 운동 TV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기만 해도 뇌가 자극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 78세 이용신님은 이 방법들을 1년간 실시한 결과 뇌 나이가 68세로 측정되었습니다. 10살이나 젊어진 거죠.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6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고 신호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친 신호의 비극 마이너스. 서인혜님의 가족이 놓쳤던 신호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1단계 경고 신호 평소 하던 일을 못하게 된다. 요리 실력이 갑자기 사라진다. 서정국님은 평생 요리를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물을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정신이 없나 보다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의 실행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신호였어요. 운전 실력이 갑자기 변한다. 40년간 사고 한 번 없던 서정국님이 갑자기 작은 접촉사고를 연달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할 때 거리 감각을 잃었습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헤맸습니다. 신호등을 보고도 판단이 늦어졌습니다. 돈 계산이 어려워진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셨어요. 핵심 포인트 평생 해왔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2단계 경고 신호 시간과 장소를 헷갈린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모른다. 69세 김미양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손자에게 오늘이 추석이니까 차례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여름이었어요. 처음엔 가족들도 농담하시나? 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겨울인데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야겠다. 밤 10시인데 아침밥을 해야지. 평일인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집안에서 길을 잃는다. 더 심각한 신호는 집안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는 것입니다. 68세 이정훈님은 40년간 살았던 집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지? 라고 하시면서 방을 이리저리 헤매셨어요. 밤낮을 바꿔서 생각한다. 밤에 잠을 안 자고 출근해야 한다며 옷을 입고 낮에는 이제 자야겠다며 잠자리에 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핵심 포인트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다면 즉각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3단계 경고 신호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 이것이 가장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온순했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낸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라고 당황했습니까? 74세 정세득 할머니는 갑자기 가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 며느리가 내 음식에 뭔가 넣었다. 아들이 내 돈을 가져간다. 평생 가족을 사랑하고 믿으셨던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 평생 활발하고 긍정적이었던 분이 갑자기 죽고 싶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핵심 포인트 성격 변화는 뇌의 전두엽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5번 이상 반복키를 잃어버린 적이 있음. 가스레인지나 전기 제품 사용 실수가 반복돈 관리에 문제가 생김 성격이 갑자기 변함 희망의 메시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치매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포기는 금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을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됩니다.